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업체의 재정보조 설계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그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접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은 어떤 것을 바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팜스프링스에서 어느 학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참 좋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9988234와 8899-234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9988234는 구질구질하게 88세까지 살다 2, 3년 직사게 고생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8899-234는 팔팔하게 99세까지 장수하다 2, 3일 고생하고 우리가 간다는 말입니다. 참 좋은 의미가 담긴 것인데요. 그 강연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선택사항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정보가 넘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 설계와 실천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참 좋은 재미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그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이 비즈니스, 사업체라든가 자영업에서 넘어오는 그런 수입들이 가정의 분담금을 높임으로써 대학 학자금에 그렇게 도움이 많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업 수익이 높으면 사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의 비즈니스 밸류가 부모의 자산으로 우리가 그 계산되는 그런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한 재정보조도 적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적인 면에 있어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에 많은 불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 재정보조 시의 사업체 그 지난번에 종류와 자산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체 수익과 자산으로 인한 가정 분담금 증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우리가 양식을 페이퍼 버전으로 우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게 우리가 연방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양식이겠죠. 근데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계산되는 자산과 계산되지 않는 자산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이쪽 부분의 첫 번째 라인에 보면 net worth of 해서 프로퍼티나 비즈니스가 나오겠죠. 예, 비즈니스 자산이 재정 보조에 있어서는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연방 공식에서는 총원이 100명 이상일 때는 반씩 계산이 되고요. 일반 사립대학을 진학하거나 주립대학 중에서도 우리가 CSS 프로파일,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칼리지 스칼라십 서비스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그런 대학에서는 비즈니스의 순자산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북밸류를 쓸 것인지 아니면 망해서 급매하는 파이어 셀 밸류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도 부모의 그 가정 분담금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만약에 금년도에 48 정도 먹으신 그러니까 가장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기준으로 했을 때 IRS 테이블에 보면 A5의 Education Savings and Asset Protection Allowance 테이블을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21,300불까지는 계산을 안 하지만 그거보다 넘을 경우에 인컴이 33,000 이상이 되면 대략 5.65%의 가정 분담금이 올라옵니다. 총 금액에서 대학의 총 금액에서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에 대해서 그게 재정보조 대상 금액인데 거기서 사립대학인 경우에 대략 92%에서 100%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가정 분담금이 올라간 만큼 재정보조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갈 때 그 창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사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설계하는 시점을 우리가 언제 따지면 좋겠느냐. 제가 지난 시점에 말씀을 드렸는데 prior year, 즉 2년 전 수입을 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등록해주는 그 학기보다 2년 전에 우리가 수입으로 보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칼리지 보드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FAFSA, 즉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인 경우에는 그 IRS에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넘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그리고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출되는 것 같지만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자체 재정 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만 달러를 어떻게 그 연방정부에서 넘어오는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뜻으로 수익과 자산의 범주를 더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집의 홈의 에쿼리라든가 사업체의 밸류라든가 우리가 굉장히 고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 밸류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구입했을 때의 에셋이 어느 정도인지 이 세금 보고서상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찍히지만 실질적인 그런 에셋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어떻게 기재를 할까? 그리고 또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넣을 때 당신의 부모가 얼마나 재정 보조를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굉장히 난해하죠. 만약에 2만 달러를 서포트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2만 달러를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적게 적자니 학교의 입학 사정에 불리할 것 같고, 근데 미국은 모든 대학이 입학 사정에 있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정 보조를 신청 유무와 그리고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 그런 유무에 따라서 입학 사정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학생을 입학 사정에 있어서 합격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제출해준 정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출한 대학의 리스트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CSS 프로파일만큼은 기본적인 대학의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제출해준 정보가 모두 건너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CSS 프로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교가 이렇게 비즈니스 팜 서플먼트 폼을 제출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의 인컴과 로스,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 그리고 에셋과 라이빌러리, 자산과 부채, 이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기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척도가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주머니 돈이 5천 달러에서 1만 5천, 2만 달러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것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회계사분들을 찾지만 실질적인 이런 이 파일 세일 밸류 가치를 척도할 수 있는 재무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항에 유의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방안의 종류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LLC라든가 아니면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에서 기본적인 거는 그 LLC나 C 코퍼레이션에 우리가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물며 Defined Contribution Plan 중에 하나인 401k도 트러스트입니다. 서류상으로 ABC 잉크, ABC, LLC라든가 하면 Defined Benefit Plan 아니면 Profit Share Plan,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CPA 분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Third Party Administrator, TPA가 하는 의미다. 즉 재무사들이 우리가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셋업을 한 다음에 적정선에서 우리가 Profit Sharing Planning 경우에는 Eligible Compensation, W2랑 Guaranteed Income이라는 방식으로 스케줄 K1에서 떨구거나 아니면 C에서 우리가 그 인컴 부분에 해당하는 25%까지 우리가 사업체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세금을 감면받으면서 트러스트 안에 넣음으로써 개인 자산이 아니고 트러스트 자산이 되고 그 주인이 되시는 오너는 트러스티가 돼서 그 트러스트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금 보고 공제와 아울러서 그 안에 연금을 넣을 수도 있고 연금과 아울러서 뭐 412(3) Defined Benefit Pla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프 인슈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혜택을 받으면서 디비던드 스케일이 거의 6% 가깝게 안에서 실질적인 고정이자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민자들은 이런 관점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께서는 미국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것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플랜, 그러면 이게 사업체가 뭐 커야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6만 불의 W2가 있고 스케줄 K1에서 3만 불이 넘어오는데 나는 6만 불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3만 불 때문에 9만 불에 대한 세금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를 내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412(3) Defined Benefit Plan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불을 다 통째로 본인의 Employee Benefit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S코퍼레이션 경우에는 라인 넘버 18번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으로 공제를 해서 스케줄 K1에서 넘어오는 인컴이 없이 하면서 6만 불의 수입인 경우에 가정 분담금이 4인 가족이라면 대략 한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지만 본인이 9만 불의 수입이라면 가정 분담금 자체가 16,000, 7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감면뿐만이 아니라 학자금에 있어서도 거의 돈 10,000불 가까이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반드시 유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LLC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LLC지만 우리가 Pass-Through Entity, 우리가 S 코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그 절약 방안을 처음부터 구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5회분인가 6회분인가 우리가 그 이상의 회계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런 사업체 세금 절감 방안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한 번 더 초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자금이 직결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전 설계는 그 코퍼레이트의 트러스트가 그 해당 내가 공제를 하고자 하는 그 해당 연도에 셋업이 돼야 됩니다. 보통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테크니컬리는 한 2주 정도로 축소도 시킬 수 있는 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 3월 15일까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데 사업체가 있어서 내가 필요 이상의 수입이 지금 난다고 할 경우에는 당장 그러한 기본적인 그 셋업을 통해서 세금 공제에 아울러서 본인의 은퇴연금도 늘리고 기본적으로 학자금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런 트러스트를 셋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그 코퍼레이트 센서스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업원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몇 년도에 하야가 돼서 언제 터미네이시 됐거나 아니면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냈거나 일단 20시간이 파타임이라면 1년에 1,000시간 이상이 넘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이 트러스트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항을 달 수가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임플로이먼이 지나야지 뭐 퀄리피케이션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혜택을 받는 거를 베스팅 피리어드를 우리가 그 스케줄을 넣어서 실질적인 회사에서 가장 커다란 베네핏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겠죠. 참 여러 가지 수입이 많아도 사전에 설계만 하면 가능한 것인데 시행착오를 반복할수록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과거는 현재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는 과거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정말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안방을 찾겠습니다. 예, 머니톡스의 리처드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